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46번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한자어는 바로 훈훈하다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일단은 훈훈하다의 뜻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1번하고 2번 정도의 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뜻으로 자주 쓰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그 정의를 보면 날씨나 온도가 견디기 좋을 만큼 덥다. 덥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죠. 따뜻하다가 아니고 1번 뜻은 덥다입니다. 2번 뜻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따스함이 있다. 이건 좀 따스함이네요. 더운 게 아니고. 그래서 훈훈한 공기라고 하면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공기. 그렇죠? 견디기 좋을 만큼 따뜻한 게 아니라 더운 공기. 근데 아주 덥고 한여름처럼 더운 게 아니라 초여름의 어떤 그 공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훈하다 이렇게 쓰고 2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쓰죠.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따스함이 있다. 더운 공기인데 아주 불쾌할 정도로 더운 공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미소를 봤을 때 훈훈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는 마음이 좀 조금 아주 미온은 아니고 조금 더 따뜻한 좀 더운 쪽에 가까운 따뜻함이 이렇게 가슴에 퍼진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번 뜻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3번은 냄새가 서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세히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술병 유자가 들어간 훈훈하다가 있는데 이게 그 술이 취해서 얼근하다의 뜻이 있어요. 기운이 이렇게 훅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천천히 확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걸리에 취하면 훈훈하게 취하고 약주술은 발끈 취해버린다라는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훈훈하다도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이번 코너부터는 한중일 한자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한자만 소개했다면 지금부터는 한중일에서는 어떻게 간체자, 번체자, 약자는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 알아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컨텐츠와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한자 정자체라고 하죠. 보통 정자체를 먼저 소개하고 두 번째는 그 SCHN 되어 있는데 이거 Simplified Chinese 간체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체자인데 T는 보통 영어에서 얘기하는 Traditional Chinese를 말합니다.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 이런 뜻이죠. 예전에 계속 쓰고 있었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정도에서 쓰고 있는 거. 보통은 정자체와 번체자가 거의 서로 일치합니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통 약자라고 부르죠. 일본, 즉 약자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칸지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향풀훈, 향내날 훈, 향내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은 똑같죠. 근데 이게 마침 또 훈이네요. 이 뜻, 훈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자 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좀 귀찮은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맨 위에는 제가 보통 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 어문회의 훈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혹시 다르면 이렇게 좀 다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풀이란 뜻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이게 간체자죠. 간체자는 발음이 XUN 일성에 쉰 이렇게 돼 있어요. 쉰이 아니라 쉰 좀 다른 발음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중국어를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옆에는 주음부호입니다. 이건 어디서 쓰나요? 대만에서 씁니다. 대만의 중국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타이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만을 타이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성조는 빠져 있죠. 그래서 타이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 주음보도 얘랑 똑같이 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일본어 칸지만, 한자인 칸지만 좀 다르게 생겼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죠? 이렇게 자리가 좀 좁아서 쓰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그죠? 무거울 중자처럼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있는 거는 뭐라고 하나요? 연화발이라고 해요. 연화. 연화발이 무언가 해서 봤더니 불화자를 그죠? 이게 사획 아닙니까? 이걸 밑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굽고 있는 거예요. 불을 활 이렇게 이렇게 모닥불처럼 굽고 있는 거를 말하는데 왜 연화발일까? 처음에는 이 연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연화인가 봤더니 이 제비 연자 있죠? 제비 연자 밑에 보면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라고 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발이란 거는 이렇게 밑에 그 발 있죠, 발. 지네도 아니고 사람 발처럼 동물의 발처럼 하는 발이라는 뜻에서 연화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화발이 다 똑같은데 가운데 글자만 칸지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음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음독, 훈이라고 써 있는 훈독, 그래서 온도크, 쿤도크라고 얘기하는데 음독은 쿤이라고 하고요. 훈독은 또 쿤인데, 그죠? 또 공교롭게 일치하네요. 훈은 가오르 이렇게 얘기해요. 가오르.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만 붙이면 됩니다. 루. 혹은 이제 향기라고 할 땐 가오리 이렇게 리만 붙이면 되고요. 참고로 이 글자랑 같이 쓴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기 향자입니다. 그래서 얘도 가오르 혹은 가오리 이렇게 쓴 경우가 있다는 거 일본어 학습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연화발이라고 하죠. 연화발은 아닌 것 같아요. 연화발. 연화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언가 불과 따뜻함과 뜨거움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특히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비슷한 한자가 몇 개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거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향불 훈자, 훈훈하다 할 때 훈자고 읽기 2급입니다. 오른쪽은 불길 훈자라고 해서 초두가 없죠. 초두가 없어요. 초두 머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없고 연화발은 그대로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불길 훈자다. 풀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죠? 불의 지지다. 뭐 이런 뜻이 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훈제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거기 아니고 얘도 훈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불길 훈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익힐 잠깐만요. 네, 옆에 있는 이게 삶을 자자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 중국어의 주랑 헷갈려가지고 이게 자인지 저인지 갑자기 뭐 헷갈려서 잠깐 좀 사전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게 그래서 훈자라고 하면 뜨거운 불로 지지고 삶다는 뜻이에요. 이게 삶을 자자거든요. 삶다. 우리 쌈다라고 하죠. 쌈다. 삶을 자자인데 그래서 이게 훈자라고 하면 뜨거운 불로 지지고 삶은 근데 잘 안 쓰죠. 이 글자가 읽기 2급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되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이 향풀 훈도 읽기 2급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이 기본자를 표시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활용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훈자는 훈훈하다에 쓰이고 훈풍이란 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훈풍. 없으셨다면 이번에 좀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죠. 첫 여름에 부는 훈훈한 바람. 훈훈한 바람이니까 따뜻하다기보다는 조금은 뜨거운, 온도가 조금은 높은, 하지만 불쾌하진 않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훈풍이라는 것도 쓰고 훈기라는 말도 가끔 씁니다. 기운 기자 써가지고요. 온기 할 때 뭐 비슷한데 온기보다는 훈기가 조금 더 뜨겁다는 뜻이 있죠. 재미있는 거는 중국어 학습자분들은 보신 적이 있었겠지만 이 향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씁니다. 향기 향자와 그렇죠? 이 향풀 훈자 그 향기 나는 풀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래 향풀이란 뜻이지만
그래서 이게 중국어로는 샹슌이라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좀 유행합니다. 중국에선. 뭐 요즘은 아니죠. 예. 아로마라는 표현이 있죠. 아로마 테라피. 예. 이 요법인데. 그렇죠? 예. 테라피도 어느 순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 아로마에 대한 번역어로 중국어로 씁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으로 음역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음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향훈이란 말도 아로마에 대한 의역 단어로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는 향풀훈, 좀 불길훈 해서 좀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화발 때문에 그렇죠. 이 불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비슷한 한자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하나 더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기치밀 훈자라고 돼 있어서 이건 특급, 준특급, 특급 2에 나오는 말인데 불화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얘는 확실히 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나중에 생긴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옆에 보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불화가 두 개가 있고 이런 경우가 하나 더 있었죠. 불화가 연화발이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를 하나 더 추가해서 쓰는 글자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은 기본 글자는 이거였죠. 그럴 연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기다가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죠? 태울, 연소하다 할 때 태울 연자가 됩니다. 그을리다, 태우다 할 때 연자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글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찾아보면 원래는 불과 관련되어 있는 한자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명확한 편이죠. 여기 보면 육달월, 이렇게 생긴 게 육달월이죠. 이거의 변형인 육달월이 있고 옆에는 누가 봐도 개 견자가 있죠. 아래에 이렇게 연화발이 있다는 것은 아래에서 불을 이렇게 지피는 걸 말합니다. 나무 이렇게 놓고 불을 활활활 태우는 거죠. 이렇게 바베큐처럼. 그래서 예전에 일반적인 고기, 보통은 돼지나 뭐 소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개견자가 있는 건 좀 충격적이지만 개도 예전에는 굽거나 삶아서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불탈 연자가 원래 이런 글자였는데 이 글자가 나중에 어떤 글자로 의미가 점점 바뀝니까?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도 그럴 연자로 하죠. 자연 이런 거 할 때 바뀌면서 글자가 하나 더 발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불화변을 또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불화를 또 하나 넣어서 태울 연자를 만든 거죠. 연소 이런 거 할 때. 자, 이런 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연기치밀 훈자도 그런 태울 연자랑 비슷한 구조가 아닌가 후대에 만들어진 그렇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훈하다는 이제 우리가 향풀 훈자를 배우고 있으니까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되고 연기치밀 훈자 같은 경우는 특급, 준특급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첫 번째 거는 훈제라고 하죠. 훈제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인 생선이나 고기를 연기에 그슬리면서 말려 익힘. 그슬리다가 한자였군요. 그을리다 보다는 또 다른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훈증기입니다. 찔 증자 써가지고 이건 알죠. 언제 쓰나요? 여름에 그 전기 코드에 꼽아가지고 매트형 모기향을 이렇게 피우는 전선입니다. 이게 이 기구를 훈증기라고 하죠. 그래서 병해충 따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장소 따위에서 가스성 물질을 발생시키는 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제, 훈증기 할 때는 이것도 안 쓰고 그렇죠? 태울 훈자도 안 쓰고 연기치밀 훈자를 쓴다. 이게 좀 저는 의외였습니다. 자, 그래서 훈자를 우리 세 가지를 배워봤죠. 마지막에 이제 소개할 거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데 좀 속어 정도로 생각하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첨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읽나요? 훈남 이렇게 읽죠. 요즘은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뭐
비속어를 저는 그렇게 했는데 존 이렇게 시작하는 네.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저는 뭐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에서 왔기 때문에 이건 별로고 대신 훈남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그게 비속어가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언어의 일부가 아닐까, 그렇죠? 일부의 그 언론이나 매체에서 우리나라 말의 한자어 포함해서 파괴를 우려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존재고 계속 변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신조어가 나와도 그 신조어의 유래가 너무나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소개를 하거나 그렇게 써도 큰 문제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언어의 주인은 네, 대중이니까요. 일부의 사람들이 이걸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언어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게 다 언어가 되는 거죠. 대신 이제 그 일부의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행태나 상황 경향 같은 거를 걱정하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처음엔 얼굴이 약간 못나거나 평범해도 재능이 있거나 성품이 좋고 훈훈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를 혹은 여자를 지칭하였다. 남자였죠, 남자. 처음에는. 제가 기억으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외모 지상주의에 좀 반하는 그렇게 좀 훈훈한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남자를 뜻하게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이 지금 설명이 위키백과라는 그 중에서도 나무 위키가 아니면 이런 설명을 보기 쉽지 않아요. 위키백과에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제가 인용한 것인데 처음에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그 박지성 선수가 다른 뭐 연예인이나 그 남자 배우들에 비해서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상당히 그 플레이도 멋지게 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보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뭔가 호감이 들었다라는 비슷한 의미로 처음에 쓰였던 걸로 기억하고 이 나무 위키에도 그런 설명이 인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관계없이 사람이 성격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성격이 좋고 하면 매력이 있다. 이런 사람은 훈남이라고 아니면 그냥 훈훈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었는데 지금을 포함해서 2010년대 이후에는 잘생긴 남자, 평균 이상의 외모 그런 남성을 뜻하게 되었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에 반해서 쓰이게 된 단어였는데 오히려 다시 외모 지상주의로 돌아간 그런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녀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제 훈남도 지금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잘 쓰지는 않죠. 재밌는 건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한참 한류라고 해서 그렇죠? 네. 중국의 중화권이라고 해야겠죠. 특히 그 타이완 쪽에 상당히 한류가 이제 많았는데 그때 훈남이라는 표현도 같이 건너간 거죠. 오히려 역수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슌난이라고도 쓰였는데 지금 또 안 쓰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안 쓰지만 일본어의 이케멘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잘생기고 특히 잘생기고 인기 있는 인기남 이런 거 이케멘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이제 좀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또 다른 말을 쓰죠. 그건 비속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훈남이라는 표현도 훈훈하다에서 왔다. 이 정도 소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는 훈훈하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한중일 한자도 설명을 드렸고 비슷한 좀 혼동되는 한자도 한 두어 개 정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훈남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